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네, 요즘 참 주식시장이 어렵네요. 이럴 땐 이렇게 헤쳐나가자 하면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시장에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자, 요즘 각종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이제 그 재정 정책 긴축으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지금 최근에 좀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스권이죠. 크게 이제 하락을 한 건 아닌데 여튼 이런 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락장이면 돈을 빼버리면 되는데 또 이러다가 상승을 하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다가 꼬꾸라지면서 또 손해를 보고 자,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튼 참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채권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쭉 그냥 하락세면 완전한 하락장이면 채권이 뭐 오르겠지만 채권도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채권도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비트코인도 지지부진하죠. 비트코인도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5천만 원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별로 좋은 시장 같지도 않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더 투자 들어가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부동산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부동산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투자는 지금 들어가기엔 또 비싸죠. 1200원 넘었다가 12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매수할 때도 아니고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을 잡아야 될 때라 들어가기엔 좀 별로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 좀 1100원, 50원 이하에서 또는 1150원 주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면 재미를 좀 보고 계시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투자가 사실 뭐 언제 재밌었겠냐마는 물론 재미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네, 좋은 책을 읽으면서 멘탈을 다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은 솔루션은 이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안 쳐다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인드를 다잡으면서 주식 시장에 대처하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주식 투자의 지혜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 저는 상당히 잘 읽었거든요. 뭐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매매 방법은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저자의 마인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마인드,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배웠고 자, 아무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천장팅이라고 하는 중국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하신 분이고 전업 투자로 30년간 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되셨겠죠. 전업 투자자로 자리를 잡은 후에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의 뜨거운 투자 열기를 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분이 2000년에 초판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네, 어떤 직업보다 전업 투자가 어려웠다 라고 하시면서 결론은 그 어려운 전업 투자를 결국에 해내니 다른 투자보다 다른 직업보다 좋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 과정을 최소 6년을 네, 경험을 해야지 어느 정도 투자자로서 돈을 이제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그 경제에 올라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한 최소한 6년이 넘은 후에 이제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오늘은 투자가 어려울 때 제가 멘탈을 다잡자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많은 내용 중에 멘탈에 대한 부분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좀 몇 번에 걸쳐서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건 역시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셔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저는 이 책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문장이 3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산 주식은 남이 나에게 판 주식이다 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새롭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팔았을까? 그 사람은 이 주식이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았겠죠. 그런데 그걸 내가 샀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 매수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뭐 주식이 더 어둡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았구나. 그럼 나도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다이어트와 같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손절 같은 경우에 잘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는 게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만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주식 투자는 예술이다. 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다. 근데 이분은 이제 매수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했어요. 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우리 예술은 말로 표현한다고 그 느낌을 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보고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 주식 투자도 예술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 방법은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 표현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지선, 저항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선, 저항선에서 이제 매수 시점, 매도 그 손절 포인트를 잡을 때 그 정확한 지점을 잡는 걸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임계점을 잡는 건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잡아보고 요 지점에서 잡아보고 해보면서 많은 시장, 그 다음에 많은 시장 상황을 경험해보면서 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이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뭐 여기 지금 저는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뭐 참 그 부족하지 않고 다 이렇게 저한테는 와닿았던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은 이 30년 전업 투자 하신 분이 교훈 3가지를 남기셨는데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 도박 심리로 주가를 보지 말라, 추세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간단하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 자, 주식의 환상. 우리도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들어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많이 데이죠. 조금 큰 돈을 벌면 운 좋게 벌면은 더 큰 돈을 넣고 망하잖아요. 자, 우리는 거기서 모릅니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기회랑 똑같다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가 큰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다 보면 한 번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다가 더 큰 돈을 잃게 되죠. 자,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크게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크게 손실을. 자, 이분도 30년 투자를 하셨지만 돈을 빨리 벌려고 할 때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손실을 더 크게 키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30년 투자를 하신 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귀담아 들어야겠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같이 그 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한 발 떨어져서 한번 관망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다음, 도박 심리로 주가를 보지 말라는 뜻은 기본적 분석과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에 접근을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주가가 내려갈 때는 값이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그 주가가 내려갈 때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네? 싸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가격보다 싸졌네? 하고 dob성 매수를 해버리면 거기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그냥 잠깐 동안의 하락이었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주식이 아니라 계속 빠지는 주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추세를 따르라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동적 자산 배분 이런 것도 추세를 따르는 거죠. 자, 처음 투자 시작할 때는 누구든 자기 분석으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시장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시장과 주가는 나의 생각에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것에서 주가를 믿는 것으로 꼭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 하지만 그 어려운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주식이 지금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하고 싶죠. 왜? 금방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주식,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졌는데 이게 사는 게,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년 전업 투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도 버티기 어려운 전업 투자잖아요. 그런데 30년을 버텼다면 정말 초고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수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싸다고 사지 마라. 추세를 따라라. 자,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오늘 요즘 주식 시장에 또는 다른 투자 시장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급하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고, 지금 좀 빠졌으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다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는 상승장이 아니죠. 지금은 박스권에 있고 오히려 하락장에 가까운 박스권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추세를 따라서 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순간이죠. 자, 우리 조금은 주식 투자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물론 지금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타 위주로 하시거나 이렇게 짧게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분이 기술적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 투자 멘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